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수능은 이미 잘 닦인 길로 앞선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독창성이란 특정한 분야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창의성은 참신하고 유용한 개념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창의성만으로는 독창성을 달성할 수 없다. 주도적으로 자신이 지닌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 독창성이다. 하지만 독창성은 한국 교육체계의 기반이 아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사실을 암기하도록 권장하고 여러가지 가능한 답을 찾기보다 하나의 획일적인 정답을 찾으라고 가르친다. 높아지는 실업률과 취업난 속에서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구직자로서 돋보이려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경영자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하는 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어떤 사람이 독창적이고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지 연구했다. 그는 처음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언가 바꾸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치심리학자 존 조스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기존 규율에 순응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독창성은 줄어든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합법적이라고 합리화하도록 동기부여된다고 한다. 오히려 호기심이 많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성취 욕구가 높지 않은 사람이 독창성이 높다. 그 이유는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이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성취 욕구가 높으면 오히려 독창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인데, 이는 성취 욕구가 높으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결과를 달성하려기보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독창성을 실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창시자, 원조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사람들도 위험을 회피하려는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은 위험을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한다는 점이다.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켜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관리한다.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이 실패한 확률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한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보다 33%나 낮았다. 창업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님으로써 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독창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독창성은 아이디어라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 사람은 독창적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이다. 양과 질은 서로 반대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된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은 좋은 평가 감독이 될 수 없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을 구해야 한다. 평가관, 경영자들은 특히 부정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반해 그의 동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고 생소한 아이디어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훨씬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 꼭 해당 분야의 지식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경험이 창의력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와 일반적인 과학자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예술적인 취미를 가질 확률은 음악에서 2배, 미술에서 7배, 글쓰기에서 12배, 공연에서 22배나 높았다. 물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 행동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독창성은 창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실행,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발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방법은 괴짜 점수를 쌓는 것이다. 괴짜 점수란 집단의 기대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넥타이를 매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교수들보다 티셔츠를 입고 턱수염을 기른 교수들의 지위와 능력을 14% 정도 높게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교수들은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규범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관행을 타파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괴짜 점수를 얻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옷차림이라는 규범을 이탈하여도 동료들의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다. 누군가 현 상태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럴 만한 평판, 지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괴짜 점수를 쌓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괴짜 점수를 쌓아 의견을 제시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약점을 내세우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보통 주장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 이유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장이 현재의 상황과 통념을 바꾸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반발감을 가질 수 있다. 약점을 먼저 내세운다면 듣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평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통념까지 더해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꼭 최초이지 않아도 된다. 마케팅 연구자인 피터 골더와 제라드 텔리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발주자로서 특정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한 회사는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를 늦추고 선발주자들이 시장을 조성한 후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보다 실패율이 6배 정도 높았다. 선발주자들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에서 후발주자들이 28% 더 높았다. 아이디어가 정말 복잡해지고 세상도 복잡해지는데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면 어리석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파악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색다르고 더 나으면 그만이다. 창작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 여러가지 잠정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실험해보라. 독창성의 적으로는 집단사고가 있다. 집단사고는 반론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합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집단사고 속에서 사람들은 사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신 가장 지배적인 기존 사고방식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느낀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는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토대로 채용하는 헌신형 문화의 기업은 유사성이 직원 채용의 기준이 되고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된다. 집단사고를 없애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설사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도 의견이 다른 소수는 기발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질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려면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남의 평판을 의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보상받는 아이디어 실력주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첫째, 호기심이 많고 성취 욕구가 높지 않은 사람이 독창성이 높다. 둘째, 위험을 감수하되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라. 셋째, 아이디어는 다다익선이다. 넷째, 아이디어 평가는 자신이 하지 말고 동료들에게 부탁하라. 다섯째, 괴짜 점수를 쌓아라. 여섯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약점을 먼저 말하라. 일곱째, 헌신형 문화의 기업은 도태된다.